네, 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이준호 교수입니다. 저희는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추진 전략이라는 연구과제를 수행했고요. 이번이 이제 최종 추진 전략을 제시한 그런 이제 결과 발표가 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돼 있고요. 사실 분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그냥 압축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 배경은 우리 이 클러스터 연구에서 시작된 클러스터의 그런 효과, 그리고 원자력 클러스터가 우리 동해안 지역에 왜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서 시작이 됐던 거고요. 당연히 원자력 산업의 부활이라든지 국제 경쟁력이라든지 인력 양성의 문제라든지 지역 활성화의 문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원자력 클러스터의 필요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연구가 원자력 클러스터를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해서 경상북도가 그동안 쭉 추진을 해왔었는데요. 외국의 경우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언론지상 같은 데에서 주요 미국의 캐롤라이나나 테네시나 프랑스의 부르고뉴나 이런 데가 잘 돼 있다라는 이제 그런 보도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사례 조사를 1, 2차 년도에 해서 미국과 프랑스를 다녀왔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우리랑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이것을 이제 벤치마킹 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가 이제 결론적으로 추진 전략을 설계하는 것인데, 외국의 사례를 좀 감안해서 벤치마킹해서 1, 2차 년도에 그런 외국 연구와 올해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사업 여지껏 추진되어 온 경과와 이런 것을 합쳐서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이 얘기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게, 클러스터가 뭐다라는 개념 정의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클러스터는 단 유일한 기관이 아니라 정부도 개입되고 기업체는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이고, 거기에 지역대학이나 연구소들, 이런 구성원들이 지역적으로 근접하면서 거기에 제도와 기반, 어떤 유인책, 이런 것들이 갖춰질 때 혁신이 일어나고 거기에 협력이 일어난다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요소들이 다 포함이 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이제 클러스터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 지역 경제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짚고 넘어갈 문제는, 우리가 클러스터 그러면 지리적으로 어느 정도의 범위에 있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이건 학술적으로 이제 제가 이론적으로나 이제 실제적으로나 두 가지 측면을 다 봤지만, 최근에 그런 이론에서는 이제 신마샬 경제에서는, 지리 경제에서는 이 범위가 점차적으로 확장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과거보다 수송이나 통신이 발달되면서 점차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클러스터의 개념이 하나의 노드의 개념이거나 허브의 개념으로 되고, 보다 이제 다중심적인 그런 클러스터, 광역화 클러스터,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에서의 관점입니다. 우리의 경우는 클러스터라 그러면, 저희가 이제 외국에 가서 보니까 반대로 거꾸로요. 외국에서는 한국이 클러스터를 잘한다. 왜냐하면 산업단지 조성하고 지리적으로 직접시키고 이런 거에 있어서는 우리는 하향적으로 국가 중심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지리적으로 이렇게 모아내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더 앞선 거죠. 그런데 외국의 경우는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그런 산업 집단에 그것을 어떻게 협력시키고 어떻게 조직화하느냐를, 이 관점의 차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서구 국가들을 보면 클러스터 이니셔티브, 그러니까 클러스터에 구성된 구성원체들이 어떻게 조직화돼 갖고 클러스터의 협력을 발생시키느냐, 이런 관점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클러스터 이니셔티브, 클러스터의 체계화, 조직화된 그런 협력 체계, 이것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이런 클러스터 이니셔티브, 그러니까 이런 조직화된 노력이 일어나는 것은
이론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그 역사적 배경이나 선행 조건에 의해서 시작되고 그것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조직화되고 추진되면 이것이 어느 정도 지나고 완성 단계가 들어서려면 협력이 제도화되는, 그러니까 협력 체계가 갖춰지는, 이럴 때 그 클러스터 이니셔티브가 발전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클러스터의 성과 모형에 대한 이제 연구를 보면 클러스터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형성 과정, 그러니까 형성과 과정 그리고 목적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일어나는데 저희 연구의 경우에서 여기에서의 그런 형성 측면과 과정 측면 이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그 사례 조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미국 사례의 경우에 캐롤라이나의 경우인데 캐롤라이나의 그 미국 사례, 그 다음에 프랑스의 부르고뉴 사례인데 이 분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서 다 설명드리지 못하고 표로 정리된, 그러니까 비교 분석된 그 표를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캐롤라이나의 그 원자력 클러스터의 이니셔티브에 대한 사례고요. 이건 프랑스의 이제 사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양 원자력 클러스터가 어떻게 추진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한 분석. 이렇게 3개 국가를 이제 비교해서 보면 미국의 캐롤라이나 같은 경우에 그 형성 단계를 클러스터 이니셔티브가 형성되는 단계를 보면 원래 다 역사적 배경과 그 유산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 캐롤라이나의 서베너강 그 유역의 원전 밀집 지역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원자력 공급 사슬이 형성됨으로써 여기에 그 사업 조건, 요소 조건이 따르는데 그 지역이 온화한 날씨, 인력 공급이 용이하고 그 다음에 항공 허브가 있어서 항공교통에 유리하고 조세와 노동법상의 이점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프랑스 부르고뉴도 역시 그 숀강이라는 유역에 기존의 그 산업이나 공급사슬이 형성되어 있었고 거기에 마찬가지로 교육환경이나 교통, 주거환경, 토지 비용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국내의 경우에는 동해안 지역이 원전 밀집 지역이고 경주시에 이제 방패장이 있고 이런 그 원전 시설들이 이제 밀집돼 있지만 그 원자력 공급 업체들은 또 지리적으로 분리돼 있는 이런 이제 그 취약점을 가지고 있었고요. 요소 조건으로 봤을 때 이런 동해안 지역이 아무래도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비해서 그런 교육이나 그 주거 여건상의 불리한 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미국 캐롤라이나는 미국은 철저하게 시장적입니다. 그러니까 연방정부가 그렇게 개입해서 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일어나서 기업 중심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단지 주정부가 적극성을 띠면서 주정부가 그런 거기에서의 정책적 그 지원 체계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그런 형태고요. 프랑스는 우리와 조금 비슷한 체제인 것이 프랑스는 지역 거점 클러스터와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 정책으로. 그래서 프랑스 전역에서 그 지역 거점이 거기에 거점 산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거점 클러스터를 그 선정해서 그러니까 그 지역이 거기에 그 지원을 하고 그것을 선정된 지역이 국가의 공인을 받아서 클러스터 지역화되는 그런 이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우리나라 국가혁신 클러스터 지정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근데 이 프랑스의 부르고뉴는 바로 그런 형식으로 그 원자력 거점 클러스터로 국가로부터 지정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향적으로만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 지역사회가 서로 같이 힘을 합쳐서 국가에 그것을 공모에 그 지원을 한 것이고 거기에 선정된 그러니까 상향적이고 하향적인 것이 이렇게 균형되게 맞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의 이제 탈원전 정책에 그
영향이 있고 단지 경북도가 그동안 적극적인 그런 노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클러스터 이니셔티브가 창안이나 기획된 그런 과정을 보면 미국은 철저하게 상향적이고 그 프랑스는 절충적이고 상하향적인 것이 절충적이고 우리나라는 지금 지방정부가 거의 독자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원자력 업체들은 그렇게 참여가 미약한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멘텀인데요. 그러니까 클러스터가 딱 형성된다. 갑자기 언제 형성되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클러스터의 형성의 그런 모멘텀이 중요한데 미국이나 프랑스 모두가 원자력이 위기고 원자력이 침체될 때 그것을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는 그런 모멘텀을 갖다가 포착해서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이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처음 이렇게 나올 때 친원전적인 정부였을 때 이렇게 시작됐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모멘텀이 굉장히 약해진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 자체가 이 구성원들의 참여와 그들의 합의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클러스터가 무엇을 할 것인가의 프레임워크와 그 다음에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미국은 여기에서 그 합의된 내용이 리더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인력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원자력 정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정책도 개발하고 원자력 옹호 그룹도 형성하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구성원들 간의 그런 합의가 있는 거죠. 프랑스의 경우에는 장기적인 그런 기술 혁신, R&D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인력 양성, 그 다음에 원자력에 대한 홍보, 이거를 정례적으로 클러스터 구성원들끼리 그런 회의를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다. 근데 우리는 주로 이 원자력 클러스터 이렇게 얘기하면 원전 시설 얼마나 갖고 오느냐, 원전 시설 유치라는 그런 그 물리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어왔습니다. 사실 이 클러스터는 거버넌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거버넌스가 미국 캐롤라이나나 프랑스 부르고뉴는 굉장히 유연하게,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지역의 대학, 기업체, 그 다음에 관계기관들 이런 그 구성원들이 유연하게 그런 거버넌스를 갖추고 효과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었는 데 비해서 우리는 사실 다 따로 놀고 있는 그러한 거버넌스가 상당히 미약한 형태고 네트워크가 미약하다. 이 부분이 가장 커다란 현재의 문제점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클러스터가 이렇게 정말 형성되고 제대로 운영되려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그 이론가들이나 실무가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촉진자, 클러스터의 허브가 있어야 된다. 그런 하나의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미국 캐롤라이나는 아주 효율적으로 네트워킹 중심 조직을 갖다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민간 방식으로요. 그리고 프랑스 부르고뉴는 그 국가의 지원과 그 회원들의 그런 그 회비로 모아서 네트워킹의 중심 조직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의 부르고뉴 같은 경우에는 그 사무국, 클러스터의 사무국을 아주 그 조직화시키고 인력도 충분한 인력으로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해안의 경우에는 협력 기제로 작동할 허브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원 동원 능력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점들이 이 3국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아직까지 대단히 초기적인 단계로 그 어떤 지역 내에 원전 시설 유치하는 데에 국한된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는 시사점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지리상 집적시킨 것도 중요하지만 클러스터 이니셔티브, 조직화시키는 그런 전략적 고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탈원전 시대에 어떤 새로운 그 전향적 모멘텀을 포착하는 게 중요하고 지방정부, 경북도처럼 지금 독자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참여자들이 구성돼서 견고한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합의가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점.
유기적인 그런 거버넌스가 구축돼 있어야 된다. 그리고 협력을 유도하는 그 허브의 역할을 하는 그 촉진자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쟁력을 세계적으로 가져가고 경제적 영향은 지역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구축해야 한다 하는 점입니다. 이 추진 전략에서의 기본 방향은 집적의 경제에서 협력의 경제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원전시설 집적에 이렇게 추진을 하여 왔다면 이제는 그것을 엮어서 산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협력으로 조직화시키는 협력의 경제로 가야 할 것이다 하는 거고요. 사업 환경과 이런 클러스터링의 연계성은 지금 경주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 포항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 울산이 가지고 있는 부분, 이런 사업 환경과 클러스터링이 연계되고 그게 그 클러스터링의 그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해야 할 것이라는 거. 정부로부터만 내려오는 그런 탑다운식이 아니라 지역사회, 기업들, 여기 대학들 이런 데에서 일어나는 상향과 하향이 접합점을 갖는 그런 조화가 필요하다는 거. 새로운 모멘텀을 갖다가 포착해야 되는데 이게 지역사회가 같이 공감하는 그런 그 모멘텀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보다는 보다 확장된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드시 이 클러스터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중심 조직인 클러스터 허브가 구축되어야 된다 하는 점입니다. 추진 전략으로 지금까지의 그런 어떤 그 시각과는 달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니셔티브를 형성해야 한다. 지금까지 이런 유치 실적도 사실 대단한 이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경주나 이 동해안 지역을 놓고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여기 나열될 것 같은 그런 이제 그 시설들을 계속 그 유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 그런 절충적 그 원자력 클러스터 이니셔티브는 지금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국가 수준에서 보면 부처 기관이 이제 가장 연관기관이 산자부나 과기부나 그다음에 이제 지방행정으로서 행안부가 있을 것이고 광역 수준에서는 경북도나 울산광역시 그리고 지역에 내려와서 기업 뭐 기초자치단체인 경주나 포항 지역대학 이런 그 부분들이 서로 중간적 영역 광역 수준에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고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절충적 그런 그 이니셔티브가 형성되어야 한다. 지리적 범위의 문제에서 이게 주도하는 게 지방정부이다 보니까 자신들의 행정구역에 국한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클러스터는 반드시 행정구역과 일치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연관 산업이 존재한다면 얼마든지 벨트가 연결되고 지리적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연하게 판단해야 한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해오름 사업에서 우리 그런 범위도 있지만 동해안 북단의 뭐 울진까지 이런 벨트는 좀 형성돼야 할 것이다 하는 점입니다. 이렇게 지리적 범위가 확장이 되더라도 분명히 거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거점에서 이거는 뭐 저희 연구팀의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현재의 그런 그 환경이나 여러 가지 조건으로 놓고 봤을 때 일단 그 거점 지역은 경주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 환경 조건적인 데에서 저희가 이 연구를 통해서 뭐 이렇게 다양한 분들과 인터뷰를 많이 해봤는데 한수원 본사 직원은 물론이지만 협력업체들이 다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그래도 협력이 일어나고 자꾸 접촉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수원 본사의 위치가 정말 이게 마땅치 않다. 그런 것들을 좀 허브구시를 할 수 있는 정말 국내 유일한 발전 사업자로서 있다면 거기에 연관된 그 무수한 협력 업체들과의 그런 접촉성을 위해서라도 이 본사 위치 이전은 다시 한번 재점화시켜서 논의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이제 판단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탈원전 정책 하에서의 강력한 모멘텀 포착이 필요한데 최근 그런 기운들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전 해체 분야라든지 중소형 원자로라든지 원전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역 사회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그 모멘텀을 포착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여기에 비전과 로드맵이 제시돼야 되는데 어떤 기관, 뭐 경북도라든지 뭐 이 정부기관이 아니라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거버넌스가 사실은 지금 대단히 연결성이 미약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존재는 하고 있지만 거버넌스는 결국은 네트워크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다 연결지어지는 그런 네트워크가 구성되고 여기에서 유연하게 협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중심 조직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클러스터의 중심 조직이요. 그래서 하나의 그 명칭이 뭐가 됐든 간에 예를 들어서 그 캐롤라이나 원자력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캐롤라이나 그 뉴클리어 클러스터 그래서 CNC인데 거기에 그 사무국이 E4라는 사무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부르고뉴에는 뉴클리어 밸리라는 그런 사무국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명칭이 뭐가 됐든 간에 물리적인 형태의 사무실도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활성 채널로서 그 역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국을 설치한다면 그 위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점인 경주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고요. 초기 이 이니셔티브를 창립시키는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였는데 창립 멤버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가장 리더 그룹들이 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외국의 정부를 놓고 본다면 우리 동해안에서도 당연히 한수원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뭐 한국전력기술 같은 그런 거대 그 업체들, 그 다음에 지역대학은 필수적 요소입니다. 외국의 클러스터에서 지역대학 연구기관은 그 하나의 필수적 요소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 지역에서의 그런 지역대학들, 그 다음에 뭐 원자력 환경공단, 두산중공업 등의 그런 주기기 제조업체, 뭐 현대대우 같은 그런 그 건설업체 이런 부분들에서 리더 그룹이 그런 창립 역할을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양한 업체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대략적인 설계를 보면 이런 그 조직들이 대부분 이사회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에서 거기에 리더 그룹들 내에 이사회가 구성되고 거기에서 정례적인 그 의사결정을 하고 또 정례적인 평가를 하고요. 그렇게 결정장치로서는 이사회가 있고 이 운영조직은 이제 그 밑에 그 사무국을 두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저희 판단으로는 한 8명에서 10명 정도로 구성한다면 이런 부분들 어떤 확장된 지역의 팀장을 맡는 거, 그 다음에 기술 부분의 기술팀, 그 다음에 R&D팀, 그 다음에 개발, 고용 담당, 홍보 담당 이런 식으로 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무국이 해야 되는 기능은 플랫폼 기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들, 그러니까 회원사들, 파트너들 이런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어떤 그 원자력 관련 행사 주관, 뭐 지원기관을 연결시켜주는 거, 자금 주선하는 거, 관리자 교육하는 거, 뭐 이런 다양한 그런 그 플랫폼 기능을 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이제 네트워킹에 있어서는 그 중앙정부는 좀 간접적, 지금까지는 그 중앙정부가 국책사업을 갖다 내려주고 지방정부는 그것을 선정해서 따오는데 주력하고 이런 거였는데 이 지원은 측면적으로 정책적 지원이나 정책 제도적 지원, 재정적 지원 이런 것으로 하고 운영은 클러스터 내에 독자적으로. 그리고 기존 조직에 있어서도 사실 원자력 산업회의가 있고 뭐 한국 원자력 기자재 진흥협회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 이건 전국적인 조직이고요. 클러스터는 지역화된 클러스터를 얘기하기 때문에 물론 여기 와도 거버넌스를 연결해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지역적 그 네트워킹 역할과 이것은 구분되는 역할입니다. 제가 그 최종 보고서 그
원본으로 보신다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 그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요. 프랑스도 똑같이 우리나라처럼 원자력 산업협회 같은 GFEN이라는 기관이 있고 뉴클리어 밸리가 따로 그 부르고뉴 지역에 있으면서 서로가 지역과 전국이 협력하는 그런 체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상과 같은 게 이제 그 개략적인 추진 전략이고요. 결론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이제 좀 요약해 놨습니다. 자, 이상으로 그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